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를 요즘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충제로도 쓰이지만 뭐니 해도 음식으로 훌륭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 삼치에 오메가3가 많은 것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가족을 위해 힘들더라도 생선 반찬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먹은 이 국민 생선들이 자칫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나를 채우는 한 끼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선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서 먹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국민 생선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식재료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등어는 그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등어를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우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등어는 특히 유독 집중력이 저하되는 날, 뭘 해도 몰입이 잘 되지 않는 날 먹으면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조선 후기 자산어보에 고등어가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혈액과 관련된 주요한 장기를 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는 현대의 영양 분석학 면에서도 맞는 말이 됩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하면 떠오르는 것이 DHA인데요. 이 DHA와 함께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는 EPA라는 성분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중성 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할 수 있는 HDL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어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81%나 낮출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한 혈액 속 노폐물이라 할 수 있는 혈중 중성 지질을 배출해 심혈관 질환을 막습니다. 게다가 뇌나 눈 등 혈액 공급이 많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어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고등어에는 닭가슴살에 버금갈 정도로 충분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인, 엽산, 셀레늄 등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고등어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 시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과 요산으로 인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은 퓨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생성됩니다. 퓨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 체내의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대사되고 다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 통풍이 생깁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통풍과 치매,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통풍 진단을 받은 11,735명을 일반인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풍에 걸린 사람은 파킨슨병 발병률이 43%, 흔히 수전증이라 불리는 본태성 떨림을 앓을 가능성은 7배가량 높았습니다. 또한 고등어 단백질에는 영유아에 있어 필수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은 쉽게 변성하여 이것이 고등어가 금방 부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히스티딘이 변성하면 히스타민이 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해 고등어를 먹고 발생하는 여러 증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히스타민 등의 관응 반응을 보인다면 고등어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신선하지 못한 고등어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치. 내륙에서는 대부분 삼치 구이로 먹지만 산지에서는 회로도 많이 먹습니다. 삼치에는 지방 특유의 단맛을 내는 글리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감칠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글리세이드에는 등푸른 생선 하면 떠오르는 DHA와 EPA라는 지방산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생체 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연적으로 합성되지 않아 섭취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DHA는 기억력 향상과 두뇌 회전에 좋고 EPA는 혈압 강화에 도움을 주며 몸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지방산 이외에도 삼치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 예방과 튼튼한 골격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 레티놀, 니아신, 비타민 A,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E, 아연, 엽산, 인, 철분, 칼륨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아주 우수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비린내도 없어 임산부에게도 아주 추천할 만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삼치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맥주, 소주 안주에 삼치는 독입니다. 신선한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 포실한 생선구이에 맥주 한 잔, 생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히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도 되도록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인 퓨린을 우리 몸에 받아들여 흡수하게 되는 와중에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게 되면 고통의 병인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이러한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므로 술과 회는 좋지 못한 조합입니다. 특히 퓨린이 많은 맥주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과메기. 가을부터 겨울은 방어부터 고등어, 꽁치, 삼치, 광어 등 생선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더 맛있는 계절입니다. 생선의 지방은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신선한 회뿐만 아니라 꽁치나 고등어가 들어간 조림과 찌개 등에도 이 시기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특히 생선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조 과정을 거쳐 먹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하면 소주 한 잔이 절로 생각나시지요? 하지만 술이 고픈 이보다 더 추천해 줄 만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입니다. 입맛에만 맞다면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이때 과메기가 딱입니다. 현재는 어획량 부족으로 꽁치로 만든 과메기가 대세이지만 과메기는 원래 청어로 만들었습니다. 해풍에 말리는 우리나라의 방식을 통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와 핵산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과메기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과메기의 기름진 맛이 술과 잘 어울리기에 술안주로 많이 찾으십니다. 실제 과메기는 아스파라긴산 성분과 비타민도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풍 질환을 유발하는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체내에 요산 수치에 문제가 있는 통풍 환자는 꼭 피해야 합니다. 과메기는 냉장 말고 냉동 보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과메기에는 반건조 과메기로 수분을 상당히 함유하기에 실온에서는 쉽게 상하고 곰팡이가 핍니다. 이미 생긴 곰팡이를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 기름이 산패하기 시작하면 역한 맛과 향이 구토를 유발합니다. 이 맛과 향을 과메기의 원래 상태로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정도로 과메기의 기름기는 쉽게 상하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가자미. 가자미는 대체적으로 어획량이 많아 싼 데다가 영양가도 풍부해 서민의 밥상을 대표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연안 어디에서나 잡히지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울산 앞바다에서 특히 많이 잡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가자미를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한 것을 보하고 기력을 세지게 한다, 많이 먹으면 기를 동하게 한다 라고 하여
약재보다는 음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기를 동하게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활력이 넘친다, 조금 세련되게 덧붙이면 성욕을 올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자미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지금 영양제의 형태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아미노산으로 상피세포, 뇌세포, 일산화질소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어서 협심증이나 고혈압 증상을 치료할 때도 쓰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좋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이유로 근육운동 보충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남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가자미의 많은 단백질 속에는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프롤린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상처 치유를 돕고 연골의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자미 간에는 시력 유지와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살에는 비타민 B1, B2,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영양 구성을 보면 중년, 노년기에 매우 적합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흔히 수입 가자미는 국산보다 별로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가자미는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당연히 해외에서도 많은 양이 어획됩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인기 있는 생선이 아니라서 우리나라로 많이 수출됩니다. 이렇게 수입된 가자미는 가격이 저렴하게 측정되지만 국산과 구분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태, 생태, 동태, 북어, 간태, 황태, 코다리 등 다양하게도 불리는 명태. 이런 명태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의 제사, 고사, 혼례 등 관혼상제에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 변화로 한국산은 없어진 실정입니다. 명태는 살이 많아 식량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리신, 트리토판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서민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생선입니다. 또한 이 아미노산들은 알코올 해독 속도를 높이기에 요즘은 숙취 해소의 대표 음식으로 불리며 몸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명태에는 세포 생성에 좋은 철분과 인 등이 풍부합니다. 그렇기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어르신들의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등과 같은 뼈 질환에도 좋습니다. 명태알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기호식품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E 성분인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생식 기능에 도움이 되며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 경화나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이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명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심부전 환자들은 칼륨 배출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칼륨을 많이 함유한 명태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명태를 전처리하면 칼륨 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데 명태의 국물 요리나 건조 요리는 맛이 거의 없어지므로 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명태를 속은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준다 하여 소음인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사실 명태는 성질이 평이해서 음식 궁합에 따른 별다른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체질을 구분하지 않고 먹어도 무방합니다. 연어. 붉은 빛의 살과 흰 지방층이 입맛을 돋우는 연어. 연어는 타임지에 슈퍼푸드로 선정된 후에 꾸준히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과거 연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잡히던 생선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보면 생연어뿐만 아니라 말린 연어, 연어쌀 젓갈, 연어알 젓갈처럼 연어를 가공한 식품도 언급됩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했던 연어를 과연 어떨 때 먹어야 할까요? 요즘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면 연어를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어의 가장 핵심적인 효능은 불포화 지방산인 DHA와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것인데, 이 영양소들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며 뇌세포를 감싼 지방층과 상호작용을 해서 두뇌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치매 등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환자들에게 좋은 연어. 연어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의 경우 처음 발견했을 때 독성 물질로 알려졌었으나 현재는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갑상선 기능 및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부족하면 빈혈이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갑상선 환자들에게 셀레늄 섭취를 늘린 결과 체중 감소 및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연어는 풍부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비타민 D, 칼슘 등 여러 이로운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소화기, 노년기나 병우 회복기에도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양식 연어의 경우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약을 많이 쓴다, 자연산에 비해 맛과 영양이 떨어진다 등 부정적인 여론과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양식 연어가 없다면 연어는 특정 지역에서만 혹은 특정 계층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어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식 연어는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연산은 기생충 위험을 피해갈 수 없으니 직접 잡았다고 하더라도 회로 먹는 모험은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장어. 장어는 근육이 많아 강한 활동력을 보이는데, 실제 장어의 단백질 함량도 20에서 25% 정도로 달걀, 콩보다 높아 같은 양을 섭취해도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높지만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아 훌륭한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양을 일으키고 양념을 해서 먹으면 몸을 잘 보한다고 하여 장어가 스테미나 음식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눈, 뇌 건강,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 장어는 비타민 A, 비타민 B군, 칼슘, 인,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많아 스테미나와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므로 노화 방지에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장어를 먹을 때 복숭아를 피하라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거의 일반 상식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장어와 복숭아의 관계보다는 복숭아 자체의 성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은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까지 그대로 도달합니다. 십이지장과 소장은 위와 달리 알칼리성이므로 새콤한 유기산은 장에 지장을 주며 지방이 소화되기 위해 작게 유화되는 것을 방해해서 자칫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복숭아를 디저트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가 올바른 상식입니다. 장어 먹은 후 디저트는 유제품으로 장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보통 생강이나 마늘 등을 함께 먹습니다. 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하지만 강한 향신료인 만큼 장어 냄새와 어우러져 더욱 강한 향이 입과 몸에 뵐 수 있는데, 이때 우유와 요거트 등 디저트를 섭취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꼬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이 되면 쫄깃탱탱하고 달큼한 맛의 꼬막철이 시작됩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를 든든하게 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이 소화되게 하며 음경을 일어서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볼 때도 꼬막의 효능은 무엇보다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기 골다공증이나 골절 후처럼 뼈가 약해지는 상황에 섭취하면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 타우린, 베타인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으니 사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꼬막의 알레르기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팽진부터 설사, 구토, 복통, 현기증 및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등 생각보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 꼬막을 먹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음식을 피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경우 양념장을 살짝 찍어 먹거나 꼬막에 담겼던 그릇을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구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맛있게만 먹었던 음식들인데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참 많지요.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입니다.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있어 고등어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시켜줍니다. 또한 무가 가지고 있는 이소시아네이트는 고등어의 비린내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묵은지. 오랫동안 숙성된 묵은지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또한 캡사이신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활동과 식욕에 도움을 줍니다. 숙성된 우거지. 숙성된 우거지 또한 고등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우거지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겨울철 수축된 혈관의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식감뿐만 아니라 고등어의 비릿한 맛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무청은 음식의 풍미와 맛으로만 보자면 맛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풍미가 부족하고 무청이나 질긴 무청,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건강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청은 음지에서 건조하여 카로틴과 엽록소, 비타민 B, 비타민 C 등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청에는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도 매우 풍부합니다. 오늘은 나를 채우는 한 끼라는 책을 바탕으로 흔히 밥상에 올랐던 생선과 그 생선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먹었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참 많지요. 이 책에는 무려 99가지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음식의 효과와 주의점들이 꼼꼼히 있어 읽는 재미가 배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식재료가 한가득 더 있었으나 미처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주관으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고 가족들을 위해 요리할 생선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